맞아요. 그것도 숙제였어요. 자, 일단은 그럼 선생님이랑 워크북부터 봅시다. 얘들아, 20페이지 펼 거고요. 아, 20페이지 맞나? 21페이지죠. 자, 21페이지의 워크북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1번 보시면 밑줄 친 Their new little house에 대한 설명으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몇 번이에요? 3번. 네, 3번입니다. 자, 거실에서 영화 보는 게 아니죠, 그죠? 맞아요. 지하에 내려가서 보는 거니까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번 볼게요. 잠깐만 얘들아. 아니지. 일치하지 않는 거 2번. 깜짝이야. 미안. 네, 네. 거실은 자 보세요. 얘들아, 침실이 2층이고 거실이 1층이니까. 그래서 2번 미안합니다. 3번도 거실에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 수 있다. 지하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 또한 거실. 그것 또한 거실. 그래요? 여기서 보시면 다운스테어 있잖아요. 저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family room downstairs라고 하니까 그 밑에 층에 있는, 그러니까 요 위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준 룸이 그러니까 약간 안방.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거실은 거실인데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약간 안으로 푹 꺼져 있는 장소인가 봐. 그러니까 몇 계단만 좀 내려서 예를 들면 한 지하 0.5층. 그것도 근데 지하 아니에요? 반지하. 쉽지 않네요. 네. 어쨌든 이제 2번입니다. 네. 거실에서 잠깐만, 지하가 아니라 1층, 2층이 아니잖아. 거실에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 수 있다. 거실에서 본다고 했잖아. 패밀리 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while a family room downstairs라고 하니까 아래층에 있는 이제 패밀리 룸이 기다리고 있다. 무비 나이트가 게임을. 그러니까 패밀리 룸은 맞잖아. 그리고 여기서 뭐 밑에 층에 있는 이런 말은 없었고 그냥 거실에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는 말이죠.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쌤이랑 2번 넘어가 볼게요. A에서 2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 네, 3번입니다. 얘들아,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땠어요? 만족했죠. satisfied 같은 거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자, 많은 뭘 가지게 될까요? 친구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playmate 쓰셔야 됩니다. 놀이친구.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얘들아. mood or feeling 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위기나 감정인데 어떤 분위기나 감정이냐 존재해요. 근데 그치, 분위기 넣으면 되죠. 그럼 뭐라고 넣을까요? atmosphere 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5번. 자, 밑줄 친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주어진 말을 바르게 영작하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입니다. 그럼 뭐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A comfortable place. 편안한 공간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근데 뭐 할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하면 to relax.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뒤로 넘어가서 쌤이랑 주어 동사 목적어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자, 볼게. 얘들아, 알렉스랑 앵기는요 look around, 둘러봅니다. 뭐를? 그들의 새로운 작은 집을. 그리고 즉각적으로 느꼈어요. 뭘 느꼈을까요? 집에 있는 것과 같은 편안함을 느꼈다. 이런 표현입니다. upstairs, 위층에는요 the bedrooms라고 하니까 침실이 were cozy, 편안했어요. 그리고 어땠을까? promised, 약속을 했는데 달콤한 꿈을 약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는 반면에 거실은, 아래층에 있는 거실은 awaited, 기다리고 있어요. 뭐를? 무비 나이트가 게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울타리가 쳐진 뒷뜰은 was perfect, 완벽했는데 그들의 필요에 완벽했고, 그리고 provided, 제공하고 있는데 안전함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고 있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갑자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 들어옵니다. 어디에서? 이웃으로부터. 그리고 만들어내요. 뭐를? 따뜻하고 친숙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괜찮지?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이것은 was the home of their dreams. 그들의 꿈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알 수 있었어. 뭘 알 수 있었을까? they부터 문장 끝까지가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They belonged here 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으시죠? 좋은 동네인가 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쌤이랑 넘어가셔서 본교재 볼게요. 자, 우리 이 글은요, 에밀리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찾으시면서 쌤이랑 밑에 있는 일단 분위기부터 살펴볼 거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relived라고 하면 안심된, 뭐 이런 의미예요. 안심된, 안도하는 이런 의미. 그 다음에 proud 하면 자랑스러운 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scared 하면 뭐예요? 무서운. 그리고 worried, 걱정하는. 자, 3번에 uneasy 하면 이거 무슨 뜻이냐? 그렇지, 불편한. 그 다음에 nervous 하면 초조한 이런 뜻. 우리 혹시 nerve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긴장. 이게 신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좀 불쾌한 감정은 사람이 좀 예민해지면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신경이 예민해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nervous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풀어서 쓸 때는 뭐 초조한, 긴장한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angry 하면 화가 아니고요. frustrated라고 하면 우리가 좌절한 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좀 바꿔서 쓰면 약간 짜증난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pleased 하면 기쁜. 그 다음에 satisfied 하면 만족스러운.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위로 한번 여러분이 이미 푸셨죠? 얘들아 몇 번을 느끼고 있든? 네, 5번을 느끼고 있다. 그지? 자, 그럼 쌤이랑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에이미는요, had a tough week at work라고 하니까 직장에서 힘든 한 주를 보냈어요. 네. 자, 근데 뭐를 가지고서 with long hours and tight deadlines라고 하니까 오랜 시간 일하기도 했고 tight deadline이라고 하니까 뭔가 그렇지 빠듯한 마감일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보낸 거야. 그래서 뒤에 결과가 나와요. 쏘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when her husband surprised라고 하니까 그녀의 남편이 놀라게 했는데 그녀를 놀라게 했어. 뭘 가지고 놀라게 했을까? 아름다운 장미를 주면서. 근데 뭐 하고 난 뒤에 점심을 먹고 난 뒤에 놀라게 했을 때 그녀는 어땠다? 심하게 신났습니다. 자, the vibrant colors라고 하니까 생생한 색깔. 그리고 delicate 하면은 우리가 섬세한 petals, 꽃잎이 were refreshing. 자, 뭐라고? 뭔가 상쾌했다. 이런 의미. 그녀는 말할 수 있었는데 뭘 말할 수 있었냐? that부터 문장 끝까지, gift까지를 말할 수 있었어요. 그쵸? 자, 그녀의 남편이 had put a lot of thought into the gift 라는 표현을 씁니다. 얘들아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녀의 남편이 집어넣었대. 근데 뭐를? 많은 생각을 어디에? 그 선물에.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생각해서 고른 선물이었다라는 걸 알았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자 만들었어요. 얘들아 여기서 made가 무슨 동사예요? 맞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보 자리에 뭐 쓰고 있어요? 동사? 원형 쓰고 있죠.
자, 그것이 만들었는데 그녀로 하여금 그쵸? appreciated라고 하니까 감사함과 loved,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자, 그들은 stood there, 그곳에 서 있었는데 뭐 하면서 chatting, 대화를 나누고 admiring 이라고 하니까 감탄하면서 근데 뭐를 자, 그 장미를 감상하고 있을 때 그때 에밀리가 느끼게 돼요. 근데 뭘 느끼게 될까요? 그녀의 스트레스와 걱정이 자, 여기서 선생님이 뭐 하나 물어볼게요. 얘들아, 이 felt도 우리가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예요. 뒤에 있는 her stress and worries가 뭘까요? 그녀의 목적어죠. 그녀의 스트레스와 걱정들. 자, 그 다음에 뒤에 melt away 얘는 지금 뭐로 쓰였게요? 누가 맞아요. 목적격 보어죠. 자, 이거를 왜 우리가 melt를 쓰고 있을까? 스트레스와 걱정이 녹인 거예요? 녹임을 당한 거예요? 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라 melt를 쓰고 있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She thought. 그녀는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 that부터 문장 끝까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even on the toughest of days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가장 힘든 날에도. 심지어 가장 힘든 날에도. 얘는 그냥 부사구예요. There are always reasons. 항상 이유가 있어요. 얘들아, 어떤 이유가 있다? 웃을 이유가 있어. 또 찾을 이유가 있어. 뭐를? 즐거움을. 어디에서? 세상에서. 세상에서 항상 웃고 즐거움을 찾을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대. 자, 그 다음 문장 이어서 볼게. 자, 그 장미는요. served as 하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좀 깔끔해요. 자, 이 장미는 어떤 역할을 하냐? A symbol of their love and partnership 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사랑과 파트너십. 그런 관계의 상징의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에밀리는 느끼죠. 뭐를? 운이 좋음을 느낍니다. 자, 근데 뭐 때문에 자기가 운이 좋다고 느꼈을까? To have such a wonderful partner by her side 라고 얘기를 해요. 오, 너무 로맨틱한데? 설날 직후에 읽기에는 그녀의 곁에 그렇게나 멋진 사람이 있다는 것에 운이 좋다고 느꼈다예요. 승우야 신나게 웃어. 왜 그렇게 움찔움찔 웃을 똥말똥? 비웃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얘는 지금 투부정사 무슨 역할을 하냐? 판단의 근거입니다. 내가 이렇게나 멋진 사람이 내 남편이라니 정말 운이 좋군. 막 이런 걸 느낀 거예요. 왜요? 에? 그 감정을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 아, 진짜? 그런 남편이 되어주고 싶다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선생님 남편이 내 맘대로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사람은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 돼. 알겠지 얘들아? 알겠지? 마음대로. 근데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단어 안 외우는데요? 이러면 혼난다잉. 자, 그 다음에 내려갈게. 그녀는 안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을 안았고 그리고 그에게 감사함을 느꼈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 서프라이즈로. 깜짝 선물에 감사함을 말한 거야. 자, it was the moment like this that made Emily feel truly blessed 라고 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여기서요. 혹시 어떤 구문이 눈에 보이는 사람? 특수구문. 내가 이걸 찾으면 다음 시간에 단어를 빼줘야 되나? 어떤 거요? 어떤 문장에서요? 그러니까 이 문장, 마지막 문장에서 내가 볼 수 있는 특수구문. 나 이거 들어본 적 있다. Moment like. 야, 선생님 설명해도 되죠? 아니에요? 언니. 뭐요? it 뭐? 정확하게 it, that 강조구문. 잘했어요.
그럼 다음번엔 도이는 단어는 보지 말자. 정말 다. 네,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자, 얘들아, 이때 강조 구문은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 만들어요. 에밀리를 뭐라고? 진정으로 blessed, 축복받았다라고 느끼게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순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석의 순서예요. 요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요렇게 순서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that은 굳이 따지자면 어디서 나온 that이냐? 관계사에서 나온 that입니다. 얘들아, 좀 언뜻 보면요. 이 that 뒤에 뭐가 안 보여요? 명사. 주어가 없죠? 그럼 얘가 뭐처럼 보여요? 얘를 꾸미는 주격관계대명사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that 같은 경우에 사실 위치로 바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관계사에서 온 어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잘하고 있었을까, 도희야? 이날만을 기다렸나? 자, 그럼 이제 내려가서 쌤이랑 답을 찾아봅시다. 남편에게서 뭘 선물 받았나요? 응? 장미. 그쵸. 장미꽃을 선물 받았어요. 자, 점심 식사 후에 남편으로부터 아름다운 장미를 받았죠. 얘들아, 이거 장미꽃 말고 좀 더 좋은 거 없나? 비슷한 거. 여기서는 약간 서프라이즈? 뭐 서프라이즈 선물?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장미는 에밀리와 남편의 무슨 관계? 동반자 관계의 상징 역할을 합니다. 자, 에밀리는 남편을 안고 뜻밖의 선물에 대해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음. 이제 쌤이랑 넘어가셔서 마저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에밀리에 대한 설명으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몇 번이에요? 몇 번? 5번. 그치? 그녀는 느꼈어요. 근데 뭐라고? 그녀가 was a lucky person. 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낀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 질문에 대한 답을 그래서 찾아 쓰래요. What was the symbol of Emily and her husband's love and partnership? 이거 뭐예요? Roses.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까요? How did Emily feel when she understood her husband's thoughtfulness? 라고 하는데 얘들아, 우리가 thoughtful 하면 이거 무슨 뜻일까? 생각이 깊은 이런 의미겠죠. 잘했어요. 그래서 사려 깊음 정도로 좀 고급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뒤에 this가 붙었으니까 명사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에밀리는 느꼈어요? 뭐 하게 됐을 때? 그녀가 그녀의 남편의 사려 깊음을 이해했을 때. 뭐라고 느껴요? 그녀가 어떻다고 느낄까? 그렇지. 요거를 쓰시면 돼요. appreciated and love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appreciated and loved 이렇게 쓰셔도 되고 she felt를 붙이셔도 돼요. 맨 앞에. 괜찮죠? 얘가 2-2번의 답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음. 이제 넘어가셔서 이어서 볼게요. 자, her week at work. 자, 그날 이제 직장에서 한 주가 어땠어요? Tough with long hours and tight deadlines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present from her husband. 남편한테 받은 거 장미인데, 자, 얘들아, 색도 생생하고 꽃잎이 되게 섬세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 뒤에 뭐라고 쓸까요? petals. 끊어졌어요 또? 아이고야. 자, 그럼 이어서 The thing Emily and her husband did. 자, 둘이서 뭘 했어요? 서가지고 chatting and 옷을 어떻게? admiring. 자, admiring 하고 자, 마지막 The thing Emily did for her husband. 남편을 위해서 뭐 해줬어? Had
안아줬죠. And thanked him.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음. 이제 넘어가셔서 쌤이랑 리딩 22번 답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얘들아, 다음 글에 드러난 에블린의 심경 변화로 적절한 거 묻습니다. 선생님이랑 1번부터 한번 심경을 볼게요. 자, 우리가 confused 하면 혼란스러운 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scared 하면 무슨 뜻? 무서운. 2번 discouraged 하면 낙담한. confident 하면 자신 있는. 3번에 relaxed 하면 긴장을 푼. annoyed 하면 짜증이 난, 화가 난. 자, 그 다음에 4번 indifferent 이가 무슨 뜻이게? 아는 사람. 응? 차이점? 남다른. 이거 아무도 몰라요? 얘들아,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 똑같은. 은근히 자주 나와. 무관심한. 이건 진짜 선생님이 어쩌다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설명을 못하겠더라. 자, depressed 하면 우울한. 자, hopeful 하면 희망이 있는, 희망적인. disappointed 하면 실망한. 이런 의미죠. 자, 위로 올라가 볼까요? 네. 자, 쌤이랑 첫 번째 문장 보기 전 혹시 이거 답 몇 번 골랐어요, 다들? 네, 잘 고르셨어요. 5번 맞아요. 자, 그럼 쌤이랑 에블린의 심경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was Evelyn's first time exploring the Badland of Alberta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뭐였다? 에블린의 첫 번째였어. 자, 뭐가 첫 번째였을까? exploring이라고 하니까 탐험하는. 최초였어. 근데 뭘 탐험해요? 알베르타의 배들랜드를 탐험합니다. 근데 여기가 어딘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동격의 컴마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어떤 곳이에요? famous, 유명해요. 유명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캐나다에서. 근데 뭐로 유명해요? 그곳의 수많은 화석. 공룡 화석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across 앞에서 한번, for 앞에서 한번 끊어주면 묻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 As a young amateur born hunter 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as는 우리가 해석할 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뭐로써. 뭐로써? 젊은 아마추어. 뼈 사냥꾼 아니죠? 뼈 발굴하는 사람으로서. 자, 어떻게 했다? 그녀는 was filled with라고 하니까 가득 차 있었어. 뭐로 가득 차 있었을까?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밑줄을 조금 그을게요. 그녀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일단은 출발 전에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녀가요, had not traveled라고 하니까, 자, 탐험,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없었어. 이동을 한 적이 없었어. 근데 어디를 이동한 적이 없었을까? this far이라고 하니까 이렇게나 멀리 이동을 한 적이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뭘 위해서? for the bones of common dinosaur species라고 하니까, 자, 일반적인 공룡종의 뼈를 위해서. 그치?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공룡의 뼈를 탐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여행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Her lifelong dream이라고 하면 우리 해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녀의 긴 삶의 꿈.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꿈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녀의 인생의 꿈이야. 근데 이 꿈이 뭘까요? 자, 이 꿈이 어떤 꿈이야? 그렇지. 희귀한 공룡 화석을 찾는 그녀의 오랜 꿈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특이한 화석을 찾는 그녀의 오랜 꿈이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쓰는 요 구문 되게 중요한데요. 얘들아, 이거 밑줄 좀 끌게요. 여기 was about to 보이세요? 자, 이거 be about to 구문인데 우리가 해석 어떻게 하면 좋게? 아는 사람. 한번 쥐어 짜내볼까요? 들어본 적 없어요? 이거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자, 여기서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요. 얘들아, 우리 dream come true 하면 거기서 come true 무슨 뜻? 이루어지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루어지려던 참이었다. 막 이루어지려고 했다. 요런 의미야. 괜찮아? 자, 그래서 희귀한 공룡 화석을 찾는 그녀의 오랜, 그치? 오랜 꿈이 어떻게 막 이루어지려던 참이었다. 그때 그녀가 began eagerly searching 이라고 하죠. 우리가 eagerly 하면 해석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녀가 그것들을 열심히 찾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뒤에 뭐가 보여요? 얘들아, 밑에 줄에. However. 자, 우리 however는 글의 앞내용과 뒷내용이 어때요? 반대되죠. 자, 우리가 위에서는 지금 그녀가 어떤 상태였어요? 기대로 가득 차 있었죠.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After many hours라고 하니까 자, 많은 시간 동안 뭐 했냐면 그렇지. 헤매고 다닌 거야. 어디를? 생각 없이. 이거는 throw out이라고 하니까 자, 뭐뭐를 통해 이런 뜻이에요. throw out. 자, 근데 어디를? deserted land라고 하니까 인적이 드문 땅을 헤매고 다녔지만 이런 뜻이야. 인적이 드문 땅을 throw out 통해서 막 헤매고 다녔지만 어땠다? 그녀가 어때요? 성공했어요? 성공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했다. 여기 밑줄 그을게요.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 태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was beginning to set. 저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녀의 목표가 여전히 어때요? 도달하지 않아. far, 멀죠. 근데 beyond her reach라고 하니까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 훨씬 너머에 있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녀의 reach, 우리 reach하면 이렇게 팔 길이 reach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 거기 far beyond, 훨씬 너머에 있었어요. 아직까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She was looking, 그녀가 들여다봤어. 뭘 들여다보고 있어요? 천천히 darkening 하면 뭐라고 하면 돼? 어두워지고 있는 중이다. 땅을 봤다. 이런 얘기야. 근데 누구 앞에 있는? 그녀의 before, 앞에 놓여있는. 그녀의 앞에 있는 천천히 어두워지고 있는 땅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sigh라고 하니까 이거 뭐예요? 한숨을 쉬어요. 그죠? 한숨을 쉬듯이 말합니다. 뭐라고? I can't believe. 내가 믿을 수 없대요. 근데 뭐를 믿을 수 없을까? I came all this way for nothin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여기 와서 이제 봐봐 얘들아. I came. 내가 왔는데 all this way. 이 모든 길을 온 거야. 근데 for nothing 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 뜻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헛걸음을 했다니. 이런 표현입니다. 자, what a waste of time 하니까 뭐야? 진짜 시간 낭비네. 막 이러면서 끝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들아. 우리가 이 however를 기준으로 처음에는 기대를 했다가 실패하게 돼요. 그죠? 성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셔서 밑에 있는 거 메꿔볼게요. 얘들아, 희귀한 뭘 찾고 있어요? 공룡 화석. 찾고 있는 에블린. 자, 뭐로 유명한? 공룡 화석으로 유명한 알베르타 베들랜드를 처음으로 탐험하는 중이었어요. 에블린은 젊은 뼈 발굴자입니다. 자, 뭐를? 네, 맞아요. 희귀한 공룡 화석을. 희공화.
미안. 희귀한 공룡 화석을 찾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넘어가셔서 볼게요.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거 몇 번이에요? 네, 5번이다. 그지? How many times did Evelyn find the fossil of a dinosaur? 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에블린이요 공룡 화석을 발견한 적이 몇 번이냐? 이거는 알 수 없어요. 희귀한 거를 발견 못한 건 확실한데요. 그냥 공룡 화석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할 말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영영풀이에 해당하는 단어 not happening very often 이라고 합니다. 자주 일어나지 않는 거. rare. 자, to move about. 자, 움직이는데요. without a fixed course라고 하니까 정해진 코스나 aim, 목표나 goal, 목적 없이. 뭐예요? wander. 자, 그 다음에 마저 봅시다. 에블린이 누구냐? A young amateur born hunter입니다. 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Was exploring. 자, 탐험을 하고 있는데 Badland Alberta를 탐험합니다. 근데 얘들아,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To find rare. 그렇지. Fossil of dinosaur. 잘하셨어요. Fossils of dinosaur. 줄여 써도 되겠죠? 자, even though 비록 she eagerly searched 그녀가 열심히 찾았는데 희귀한 공룡 화석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실패합니다. 그죠? 근데 뭐 하기 전에? 그렇지, 잘하셨어요. The sun was beginning to set. 해가 저물기 전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음. 얘들아,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제 늘 말씀을 드렸던 조금 어려운 유형이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이랑 뭘 볼 거냐면 글의 순서와 관련된 유형을 볼 거예요. 자, 얘들아, 이거 보세요. 글의 흐름을 파악하기입니다. 자,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선생님이 장난컨대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무슨 소리냐? 글의 순서 파악하기, 얘가 36, 37번 문제로 항상 나오고요. 주어진 문장 넣기가 38, 39번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 찾기는 35번에 출제가 되고요.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뒤에 나오는 43번, 그러니까 장문 독해도 순서를 맞추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걔까지 포함하면 총 6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이 순서를 물어보는 유형은 굉장히 자주 익숙하게 출제가 될 것이다. 이거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이 순서, 글의 흐름 파악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같이 봅시다. 먼저 보시면 나는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는다. 자,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매년 선물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 얘들아, 이거는 이 문장이 뭐가 돼요? 근거. 하지만 나의 누나는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앞 내용과 어때요? 반대. 역접의 관계죠. 자, 이거 볼게요. 나는 작년 생일 선물로 운동화를 받았다. 이건 뭐예요? 예시. 예시예요. 예를 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나는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는다.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요런 이제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은 짜임새가 잘 갖추어져 있어요. 다양한 글이 있기 때문에 첫 문장이 나온 다음에 그에 대한 이유가 나올 수도, 예시가 나올 수도, 반론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자, 무관한 내용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가셔서 기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얘들아, 요거 쌤이랑 같이 해석을 해볼 건데 Training and Conditioning for Baseball 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트레이닝 하면 해석 뭐라고 하면 좋을까? 훈련. 그럼 컨디셔닝은? 상태를. 맞아. 여기서 컨디셔닝은 말 그대로 컨디션 관리를 말해요. 그래서 좀 몸을 만들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근데 나는 몸 만들기보다 여러분들이 컨디션 관리가 더 익숙한 세대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자, 해석을 해봅시다. 훈련과 컨디션 관리하는 거. 근데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야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focuses on 집중한대요. 얘들아 어디에 집중을 해요? developing 하면 뭐예요? 발달시키다, 발전시키다. 발전시키는데 집중을 한대요. 근데 뭘 발전시켜요? 힘. 그치? strength 하니까 힘. 그 다음에 power 하면 얘도 힘.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strength는 굳이 말하자면 체력. 그 다음에 power 하면 힘. speed 하면 속도. quickness는 뭐예요? 너네 체육할 때 빠르면 뭐라고 하니? 민첩하다 이런 말 하지. 뭐 민첩성 이런 거. 자 마지막 flexibility는 뭘까요? 맞아요. 유연성. 잘했습니다. 승우 단어 봐주고 싶게 하네. 그래도 보라는 와. 너를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1980년대 이전에는요. strength training 하면 뭐예요? 체력 훈련이죠. 그죠? 체력 훈련이요. was not an important part 하면 무슨 뜻이에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뭐이? 컨디셔닝, 즉 컨디션 관리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어. 누구를 위한? 야구 선수들을 위한. 자 얘들아 흐름상 이어지기에 어색한 거 1번 근력 운동을 중요시하지 않았던 이유 2번 보디빌딩 운동과 야구 선수의 운동의 차이 3번 근력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적용 몇 번일까요? 상관없는 거 2번이죠. 진짜 가쁜 보디빌딩이다 그지?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음. 이제 쌤이랑 넘어가셔서 이어질 내용 예측하기 볼게요. 자 얘들아 보세요. 자 나는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누나는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는다 하면 요 뒤에는 뭐가 나오면 좋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여기서 연결이 끊겨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요 문장을 놓고 보면 다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왜냐하면 많은 애들이 선물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누나는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는다. 나는 작년 생일 선물. 얘들아 생일 선물 돼야 안 돼? 안 되지. 내가 작년 뭐는 될까? 크리스마스 선물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주제와 동떨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뒤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다? 누나가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는 이유가 나올 수도 있고요. 누나의 생각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냥 글 쓰는 사람의 자유예요. 그죠? 자, 그럼 내려가 봅시다.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며 적극적으로 읽는 게 좋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바라는 자세입니다. 자, 이 자세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은요. 영어 공부를 할 때를 조금 고민을 해봐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3단계 말해주지 않았어요? 네. 그죠? 먼저 뭘 잘해야 된다? 암기. 단어를 잘 외워야 된다. 그치? 암기. 자, 2번째는 선생님이 뭐 해석 잘하라 그랬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나눠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2번째랬죠. 3번째는 뭐라고? 그때부터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걸 잘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요. 3번까지는 아직 잘 안 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쌤이 생각하는 중요한 거는 이 2단계까지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에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와야 고등학교 때부터 남들이 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단어가 약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나눠서 문장 단위를 해석하는 게 어려우면 나중에 고등학교 와서 개고생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3단계가 얘인데요. 잘 들어봐요. 아까 대부분 모의고사 지문은 짜임새가 잘 짜여져 있다 이런 말을 봤을 거예요. 모의고사에는요. 단 한 문장도 쓸모없는 문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 지문에 문장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평균 7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문도 이렇게 다 떼놓고 보면요. 7개예요. 보통은 7개에서 9개. 아주 특이한 경우에 10개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10개를 넘어가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기준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지문. 예를 들면 대화문이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7개에서 9개입니다. 자, 근데 그 7개에서 9개 지문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한 문장 한 문장 꼭 그 문장이 거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쓰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문장이 단 하나도 없다. 이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영어 공부를 진짜 잘하는 형 누나들 있죠. 그런 애들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나한테 항상 와서 이런 걸 물어봐요. 선생님 이 문장이 왜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문장이 나온 데는 무조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왜 언급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첫 문장을 읽잖아요. 그럼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유추가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요 밑에서 한번 볼게요, 얘들아. 봐봐. Product display라고 하면 뭐예요? 제품을 전시하는 거죠. 제품을 전시하는 것도요. work, 작동을 한대요. 근데 어떻게? The same way 라고 하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얘기입니다. 전시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자, 놓아두래요. 근데 뭐를? 밝은 색상을 놓아두래. 어디에? 높은 곳에. 그리고 어두운 색상의 제품을 낮은 곳에 놓아두래요. 이것이 보이는데요. 자, more stable 하면 무슨 뜻? 더 stable. 안정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게 허용해줘요. 누가? 고객들이 어떻게 하도록? 편안하게? 그렇지, 검색하다란 뜻이지. 그래서 훑어보도록. 근데 뭐를? 제품을 편안하게 훑어보도록 만든대요. 자, 그럼 선생님이 뭐 하나 물어볼게요. 얘들아, 이 글 A번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품 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얘가 어떤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쌤이 뭐 하나 물어봅시다.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누구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게? 얘들아 봐봐. 제품의 전시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고. 이 방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똑같은 방식. 자, 그럼 B번을 볼게요. Dark colors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들아? 어두운 색상은 어때 보여? 어때 보여? 무거워 보여. 밝은 색상은 어때 보여? 어때 보여? 가벼워 보여. 그지? 가벼워 보여.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자주 사용해. 근데 뭐를? 어두운 색상을 어디에? 어디에? 마름이 뭐예요? 바닥에. 아래에 사용해. 그리고 밝은 컬러를 사용해. 어디에? 높은 곳에.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차분한 효과. 편안한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뭐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 viewer.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얘들아, B번은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네,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도 무거운 색상은 어디에? 아래에. 밝은 색상은 어디에? 위에. 그럼 선생님 질문 하나 합시다. A랑 B 중에서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네. 이러한 방식이라고 할 때 이 the same way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설명이 돼 있다? B에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B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나와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밑에 있는 이걸 보시면요. 상품 전시도 같은 방식이다. 밝은 색을 어디에? 어디에? 아래에. 더 높이. 어두운 색을 더 낮게 배치해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좀 편안하게 보게 만든다. 자, B는 어두운 색은 무거워 보이고 밝은 색은 가벼워 보인다. 실내 디자이너들은 어두운 색을 어디에? 아래에. 밝은 색을 위에 사용해서 진정 효과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BA로 체크한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잠깐 선생님 설명할게요. 얘들아, 이거 봐라. 왜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fail, 뭐예요? 실패할까요? 뭐 하는데? 우리의 해결책을 유지하는데. 몇몇 심리학자들은 suggest, 말해요? 제시해요? 근데 뭐라고 제시를 하냐?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대요. 근데 뭘 가지고 있대요?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대. 근데 뭐에 대한? 우리의 능력에 대한
근데 우리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데 대한. 그러면서 뒤에서 일반적으로 not only at New Year's라고 하니까 새해뿐만이 아니라. 자, 그럼 선생님 뭐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러지. 우리의 이제 여기서 이제 결심. 우리의 결심을 유지하는데 왜 실패하냐고 물어봐요. 그죠? 자, 그럼 이 글은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다? 우리가 결심에 실패하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말한 게 이런 거예요. 선생님 이 문장이 왜 들어갔어요? 걔네들은 이런 것도 물어봐요. 선생님 이 문장 왜 넣었어요? 왜일까요?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주제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에 실패하는 이유. 왜 실패할까?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고?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진대. 뭐에 대해서? 우리 능력에 대해서. 그 능력이 어떤 능력? 우리가 우리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감이라는 거는 얘들아 보통 우리가 우리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할까요? 못 바꾼다고 착각할까요?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차례대로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음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이 얘기였어요. 괜찮죠? 자, 쌤이랑 다음 시간부터 23번부터 같이 볼게요.